여러분은 행복이 뭔지,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고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밤이 되면 오늘도 뭔가 부족했다는 느낌이 남아요. 돈을 더 벌면 행복해질까? 꿈꾸던 여행을 떠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니면 내가 원하던 그 목표를 이루면? 우리는 늘 뭔가를 쫓아가지만 막상 그걸 손에 쥐어도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죠. 이런 고민 사실 우리만에게 아니에요. 24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어요. 이 단어는 단순한 기쁨이나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만족감과 충만함을 뜻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행복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매일 쫓는 것들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까? 사실 행복에 대한 질문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단순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었어요. 이게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을 갖는 것과 연결짓잖아요.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더 많은 팔로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행복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의 철학을 깊이 파헤쳐보고 그 속에서 현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행복일까요? 그리고 내가 쫓는 게 과연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자,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행복의 본질을 찾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현대인들은 행복을 보통 기분 좋은 상태로 여기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새 옷을 살 때,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을 때처럼요. 이런 순간들은 분명 즐겁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진짜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의 책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은 인간 삶의 최종 목적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고 믿었어요. 돈, 명예, 외모 같은 건 행복을 돕는 도구일 뿐 진짜 열쇠는 덕과 목적 있는 삶에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 부자가 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돈을 의미 있게 쓰지 않으면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덕을 실천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행복에 다가간다고 봤어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를 들었죠. 훌륭한 피리 연주자는 피리를 잘 불 때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잘 살 때 행복하다. 이 말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걸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에서 행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고 의미를 느끼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즐겁고 그걸 통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면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에요. 반대로 억지로 싫은 일을 하면서 돈만 쌓아간다면 그건 그의 기준에서 행복이 아니죠. 그는 행복을 활동으로 봤어요. 그냥 앉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덕을 구체적으로도 나눴어요. 용기, 정의, 관대함, 절제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덕들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더 조화롭고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죠. 정의는 나와 남을 공정하게 대하는 거고 관대함은 베풀면서도 과하지 않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중용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어요. 덕은 극단 사이의 균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용기를 예로 들면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진짜 용기가 있다고 했죠. 이건 행복을 찾는데도 적용돼요. 너무 쾌락만 쫓거나 반대로 모든 욕망을 억누르면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의 철학에서 흥미로운 점은 행복이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불렀어요. 즉,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고 봤죠. 그래서 덕을 실천하는 건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친구와의 우정, 가족과의 유대가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우정도 쾌락이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의 덕을 북돋는 관계여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가 잘하는 것,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덕을 실천하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답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통할까요?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은 그의 생각을 여러모로 뒷받침해요. 2014년 하버드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연구 그랜트 스터디를 보면 행복의 핵심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와 목적 의식에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는 75년간 700명 이상의 삶을 추적했는데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까지만 행복에 영향을 주고 그 이상은 별 차이가 없다고 했죠.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헤도닉 트레드밀이라고 부릅니다. 새 스마트폰을 사면 처음엔 기쁘지만 금세 익숙해지고 다시 새로운 걸 원하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쾌락과 행복을 구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쾌락은 순간적이고 사라지지만 에우다이모니아는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도 흥미로워요. 2020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자원봉사나 창작 활동처럼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30% 높았어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덕과 이성을 강조한 이유와 딱 맞아떨어지죠. 내가 하는 일이 나와 세상에 의미를 준다면 그게 바로 행복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현대 신경과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뇌의 전전두엽은 이성적 사고와 목표 설정을 담당하는데 목적 있는 활동을 할 때 이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이건 단순한 쾌락과 달리 장기적인 만족감을 준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성을 행복의 도구로 본 게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셈이죠. 하지만 현대 사회를 보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SNS에서 완벽한 삶을 연출하고 끝없는 비교 속에 빠져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래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심리학에서 이건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남과 비교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안이 커진다고 해요. 2018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다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남의 삶을 보지 말고 너만의 덕을 찾아라. 그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 돈이 많아도 그걸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대 데이터도 이걸 증명해요. 2021년 옥스퍼드 연구에서 소득이 높아도 사회적 기여나 관계의 질이 낮으면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현대인은 또 바빠요. 일, 공부, 인간관계로 정신없는데 덕을 실천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이건 타당한 반론이에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했죠. 심리학에서도 작은 승리가 장기적인 동기를 유지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땠나요? 오늘 하루 의미를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역사에서 힌트를 찾아볼게요. 먼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보죠.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였어요. 황제로서 전쟁터에서도 철학을 기록하며 이렇게 썼죠. 외부는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다. 그는 권력과 혼란 속에서도 덕을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의 명상록은 오늘날까지 읽히며 덕이 삶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지 보여줘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더 대왕은 어땠을까요? 그는 스승 밑에서 철학을 배웠지만 삶은 달랐어요. 끝없이 정복하며 외부의 성공을 쫓았고 세계를 손에 쥐었지만 33세의 외로움과 알코올 속에서 죽었죠. 역사학자들은 그가 정복 후에도 만족을 못 느꼈다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이 없는 성공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했던 걸 떠올리면 알렉산더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셈이에요. 또 다른 사례로
르네상스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들 수 있어요. 그는 예술과 과학을 융합하며 자신만의 잠재력을 극대화했죠. 돈이나 명예보다 호기심과 창작에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만족을 찾았어요. 그의 노트엔 수많은 아이디어가 가득한데 그건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탐구의 즐거움이었어요. 그의 삶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잘 사는 삶의 좋은 예일 겁니다. 현대 사례로는 넬슨 만델라를 들 수 있어요. 그는 27년간 감옥에 갇혔지만 정의와 용기를 실천하며 내면의 평화를 지켰어요. 석방 후에도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선택했죠. 그의 삶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덕이 행복을 만든다는 증거예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현실에서 덕만 챙기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는 노예제가 있던 시절이라 철학을 할 여유가 있었을 뿐 현대인은 생존 경쟁 속에 산다고요. 이건 맞는 지적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정의를 외치다 해고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또 다른 반론은 행복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덕을 말했지만 누군가는 쾌락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실용성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용기는 직장에서 부당함에 맞서는 거고 관대함은 동료와의 협력을 돕는 거예요. 덕은 이상이 아니라 삶을 더 잘 살게 하는 도구라는 거죠. 쾌락에 대해서도 그는 그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만 쾌락만 쫓으면 중용을 잃고 불균형이 온다고 봤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덕이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작은 목적을 찾아보세요. 매일 10분 책 읽기, 가족에게 감사 인사 건네기,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시간 내기처럼요. 그게 쌓이면 나만의 덕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해 보세요. 둘째, 비교를 멈추세요. SNS에서 남의 삶을 훔쳐보는 대신 내가 잘하는 걸 적어보는 건 어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잠재력을 키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게 뭐예요? 그림, 요리, 글쓰기? 그걸 찾아서 키워보세요. 셋째, 꾸준함을 믿으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작은 습관이 모여 삶을 바꾼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빠르고 복잡하지만 그의 철학은 단순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게 행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스스로 정말 의미 있다고 느끼는 건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끝이며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 말은 우리가 쫓는 모든 게 결국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행복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공감되나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오늘부터 한 걸음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 보세요.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이 영상이 길었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영감이 될 수 있으니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